장기적으로 봐서 LG 엔솔에 들어가는 양극재의 과반 이상을 LG 화학이 납품하게 될 거다. 잠재적으로 그 큰 시장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로 이제 공화당이나 이제 트럼프가 이 정권을 잡았을 때 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2차적인 쪽은 전 해당 논입니다. 이게 남들이 다 떨어지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얘들은 왜 올랐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4개 기업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LNF 이게 이제 양극재 기업들인데 예. 그 가운데서 이제 집중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을 설명해 주신 거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기술력이나 밸류에이션에서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4개 회사 네 개 가운데서? 회사 중에서 뭐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차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개 회사 예. 다- 다들 좋은 회사들입니다. 네, 근데 이 4개 회사 가운데서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 가장 좀 유리하다고 보시는 회사는 어딜까요? LG 세 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비엠, LG 화학,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이 올라갔고 아마 가격 부담이 조금 느껴지시긴 하실 텐데 또 그만큼의 지금 장점이 사실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뒤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나오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LG 화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81.84%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게 좀 120조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한 100조 정도가 되거든요. 지분 가치만. 근데 지금 이제 LG 화학의 시총이 뭐 40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 LG 엔솔의 시총, LG 엔솔 보유 가치만큼도 사실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LG 화학이 하고 있는 뭐 양극재 사업이라든지 전통 화학 사업이라든지 뭐 생명공학 관련된 화학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덤으로 사오는 형태가 되니까 네. 너무 좋죠, 사실은. 예. 보통 이제 그 지주회사 할인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주회사 할인 같은 경우에 보통 한 50% 정도를 요새 시세로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간에 시세로 친다고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만 해도 50조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LG화학은.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전혀 반영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좀 부담스럽다 하면 LG 화학 같은 경우도 투자해 볼 만한 이제 좋은 대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게 결국은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양극재를 안 만들면 사실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양극재가 50%니까. 배터리 가격에. 예, 배터리 가격에. 예, 그러니까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 배터리 내재를 하려고 했던 게 전기차 백날 만들어봐야 배터리 회사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그건 똑같이 배터리 회사들도 아무리 배터리 만들어봐야 양극재가 안 만들면은 양극재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체적으로 LG 화학이라는 양극재 아주 훌륭한 회사가 있으니까 결국은 LG 그룹 차원에서 보면은 LG 화학 쪽으로 양극재를 앞으로 많이 밀어주려고 할 거고 실제로 그런 거는 이제 권영수 회장이나 이런 이제 고위층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LG 엔솔에 들어가는 양극재의 과반 이상을 LG 화학이 납품하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LG 엔솔이 제일 좋은 배터리 회사니까 물량도 제일 많을 거고 가장 많은 양극재를 납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되는 거니까요.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LG 화학 자체가 원래 이제 다양한 화학 사업을 하던 회사였고, 그렇죠. 예, 소재 관련된 아주 다양한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씩 쌓아갖고, 그러니까 기초가 탄탄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양극재만 있는 건 아니고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CNT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몇 년 후면은 미국에 이제 분리막 공장을 지을 겁니다. 이제 LG 화학, 그러니까 분리막 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ETF 수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좀 무식해갖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 2차전지 ETF에 넣으면은 대신에 LG 화학을 빼거든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진짜 무식한 겁니다. LG 화학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그 2차전지 사업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역할을 하고 현실은 그렇지만 있는데, 예. 사실은 LG화학의 포텐셜이 더 클 수도 있는데. 클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다들 무식하니까. LG화학은 또 요즘 뭐 신약 회사들 예, 뭐 그런 것도 하고. 이런 예. 것도 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하기 위해 갖고 LG 화학을 ETF에서 이제 제외하면서 이게 패시브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이제 그런 걸 통해 갖고 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LG 화학을 싸게 살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좀 말씀드리면 네. 포스코 케미칼은 일단은 이제 포스코 그룹의 막강한 자금력. 예. 포스코 그 철강 포스코가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다음으로 현금이 많다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단단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 계속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돈 걱정 없이 얼마든지 오더만 받아오면 뭐 설비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력한 수직 계열을 하고 있다는 거.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리튬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IRA 최대 수혜로 떠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홀딩스 리튬.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은 2차 전지 소재 포괄적 업무 협약식이라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홀딩스의 이제 이분이 최종호 회장하고 이제 여기 권영수 부회장하고 지금 악수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 사진인데, 이게 10월 7일 날 사진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딱 약점이 광물 쪽이 약해요. 원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광물을 구 LG 상사 쪽에서 조달을 받았는데, 그 LG 상사가 지금 이제 LX 인터내셔널로 이제 계열 분리가 되면서 자원을 담당하는 회사가 없어요, LG 그룹 내에. 그래서 이게 좀 출발이 늦었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 자원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대응하고 있기는 한데 이미 늦었고, 그래서 포스코 쪽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쪽에 도움을 받다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에 양극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다시 한번 또 많이 올랐던 게 포드 쪽으로 이제 SK를 거쳐갖고 포드 쪽으로 들어가는 양극재 계약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게 사실 저희 이제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옛날에 이제 반도체 쪽 제가 이제 했을 때 삼성전자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는 절대 하이닉스 쪽에는 장비를 납품 못합니다. 그렇죠. 예, 하이닉스 쪽에 접촉했다는 소리만 들리는 순간 걔는 거래가 끊겨요. 근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막 매출 많이 하고 있다가 SK한테도 또 하는, 라이벌한테 또 가서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비즈니스에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진짜 화낼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리튬이라는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꼬우면 내가 너네 리튬 안 줘 이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4대창 네 번째로 이제 LNF가 있는데 이거는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유는 뭐 예, 각자 생각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이제 이소룡이라고 제가 또 이름 붙였는데, 이게 코스모 신소재하고 SM 네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는 이제 4대 천왕을 뛰어들려고 열심히 도전하는 회사. 이제 잠재적으로 그 큰 시장에 발을 그 담글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하고 SM 네비라는 회사가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좀 많이 아실 거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여기도 그 아까 LNF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범 LG가 일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들 양극재 쪽에 인발브가 이제 하게 된 거고, 결국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90 이상급 하이니켈 시장에 진입하는 게 지금 현재는 제일 관건이고, 근데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니로 같은 거 있잖아요. 니로 EV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그 자동차를 설계를 할 때 양극재를 이제 NCM 622를 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니로가 단종되지 않는 동안에는 NCM 622를 계속 보통 쓰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뭐 4대 천왕 같은 경우는 90%짜리 좋은 거 만들기가 바쁘니까 622 같은 이런 좀 떨어지는 한 그레이드 떨어지는 거는 또 누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틈새 시장인데 그 틈새 시장을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기술 개발해서 이제 윗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한번 이제 그 밸류에이션 상에 이제 점프가 있을 거니까 한번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M랩이라고 이건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코스닥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가 이제 그 조재필 교수라는 분이 이제 울산 그 과기대 그 교수분이 삼성 SDI 출신인데 2차 전지 산업에서는 아주 권위자로 다들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SM랩의 이 기술진들이 아마 SDI 출신들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술이 아주 좀 뛰어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이런 하이니켈급을 납품할 수 있는 좀 후보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나중에 상장하게 되면은 좀 눈여겨 보실 회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그 우리가 좀 유망한 양극재 관련 회사들 이제 전체 봤고 그들의 특징을 좀 예.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양극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 그 뭐죠? 이 2차 전지 소재 뭐 배터리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크게 이제 그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된 것이 이제 IRA 법안 예, 통과잖아요. 예, 예. 이 IRA 법안 통과? IRA 법안. 예. 네. 이것으로 인한 그 기대감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뭐 공화당이 되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가 어쨌건 지금 공화당이 장악을 못했기 예, 때문에 예, 예. 안심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예. 이게 모르잖아요. 내년에 예, 트럼프 예, 대통령이 저 또 갑자기 나와가지고 어떻게 예, 될지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그 미중 갈등의 어떤 진전 상황에 따라서 예. 우리의 이 좋았던 것들이 나빠질 가능성 예, 예, 예. 요건 없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좀 여의도가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래요. 그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뭐냐면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는 이제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아젠다 관련된 문서입니다. 이게 발표가 2022년 10월 12일 날 발표된 거고요. 한 달 정도 전에 여기서 이제 미국이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10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세팅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이 책자에 보면 여기 이제 우측 상단에 보이는 이게 뭐냐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인한. 여기에 이 문건에 중국은 주적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러시아하고 중국을 두 나라를 딱 찍어갖고 얘들은 우리가 좀 밟아줘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관련된 내용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PRC 그러니까 이제 그 People Republic of China 이제 중국은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키워서 국제 질서 재편의 의도를 가진 유일한 경쟁국이다. 특히 이제 이 경제적 부분이 바로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성장 못 시키게 우리가 싹을 그 이제 저기 짓밟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그 관련해서 나온 게 바로 IRA예요. 안보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IRA 취지 자체가 미국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동맹국 K 배터리하고 협력해 갖고 경쟁국 이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IRA인데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이 보조금을 못 받는 하는 얘기가 이 큰 맥락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진짜 공부 안 하고 자꾸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와갖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공화당 쪽에 의석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안보 사안이 바뀌는 게 아닌데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진짜 안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한심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뭐 관련해서 미국 밸류체인에 들어간 업체들은 예, 예.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아까 이제 트럼프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중국 더 싫어해요. 민주당보다. 아니, 트럼프가 머스크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예. 그래가지고 예, 예. 그 테슬라도 없애려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이렇게 해갖고 민주당 쪽이었어요. 원래부터 옛날부터. 지가 좀 불리해지니까 딱 와갖고 이제 트럼프 쪽에 붙으려고 이렇게 아양 뜨는데 그런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줄 알고 예. 그러나 어쨌건 이건 미국의 전략 사업이고 그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예, 갈 수밖에 상관없습니다. 없는 예. 일이다. 그러니까 친환경 쪽 예를 들어 갖고 풍력이나 태양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공화당 쪽에서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기차고 배터리는 이거는 산업 측면적인 접근이니까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제압하자는 의미로 하는 거라 갖고 환경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사실 전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풍력, 태양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화당이나 이제 트럼프가 이 정권을 잡았을 때 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2차적인 쪽은 전혀 해당 없는 얘기입니다. 전기차는. 그렇군요. 지금 그 아까 우리 변수로 볼 만한 게 전고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전고체가 나오면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기존의 이 모든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관련된 업체들은 다 박살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일본에서 도요다인가요? 예, 예. 가장 앞서 나가고 예. 있고 어떻게 보세요? 헛짓입니다. 아 왜요? 예. 일단 만들기 어렵고요. 두 번째 만들어도 그게 이제 가격이 비싸져 갖고 소수의 아주 이제 그 부자들만 탈 수 있는 차예요. 전고체 배터리는.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라고 하는 게 그 전해액을
고체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액은 킬로그램당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후보 물질로 나오고 있는 이제 뭐 그 황화물이나 미개나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현재 킬로그램당은 1,000만 원이거든요. 몇 천만 원, 한 뭐 5천에서 1억, 뭐 2억 이런 식으로 그 단가가 올라가요. 배터리 가격이. 그러면은 그걸 누가 타겠습니까? 완전 이제 저기 뭐 사우디 왕족이나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뭐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거 많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 같은 걸 보더라도 이제 전고체가 앞으로 2030년 뭐 35년에 이제 시장 침투율을 이제 그 연구기관에서 한 4%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96%는 여전히 지금 쓰고 있는 걸 다 쓴다는 얘기니까 전고체는 제발 좀 그만 얘기하세요. 좀 신경 쓰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 아니 예전에 그 OCI가 예, 그랬잖아요. 예, 예. 와 그냥 뭐 엄청난 그 폴리실리콘 예, 그거 예, 가지고 되는 것처럼 해서 주가 확 뛰었다가 예, 예, 예. 나중에 보니까 그 들어왔던 매출들도 다 취소되고 예, 하면서 예, 결국 주저앉은 예, 예. 이런 걸 자꾸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예. 신기술 나오면 이거 끝나는 거 예, 아니냐 예, 예, 전고체라는. 예, 그렇지 근데 않고요. 예, 그렇지 않다. 전고체는 그런 위협적인 대상 안 되고요. 그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항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예, 수소 연료전지는 좀 이제 사실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나머지 관련해서 나온 얘기들은 다 노이즈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네.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 폐배터리 관련주 예. 그래서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예, 예. 이제 그 왜 그 뛰어난 기업들인가 예. 왜 뛰어난 비즈니스인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뭐 그게 그 리튬 강산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이 얘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많이 보였는데 어쨌건 이러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의 시총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예, 예.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이제 다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 예.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예.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심각한 단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앞으로 갈 길 멉니다. 갈 길이 멀다. 갈 길 멉니다. 예, 제가 뭐 요걸 한번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 배터리 아저씨 추천주 수익률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4월 26일 날 그때 이제 제가 그 서정덕 TV라고 거기서 이제 요 종목들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저는 이 종목들을 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종목들이 이제 2차 전지 산업에서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넘버 원에 위치해 있는 이제 그 경쟁력이 확실한 회사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이 보시면 LG 엔솔 같은 경우가 지금 41%, 뭐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65%. LG 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LG 화학 저거 껍데기만 남은 회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50% 올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8개 종목이 토탈에서 지금까지 30%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9% 떨어졌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예. 셀프 칭찬.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남들이 다 떨어지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얘들은 왜 올랐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시장 상황하고 무관하게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파일을 늘려가고 있고 회사가 점점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아까 이제 에코프로 BM에 의해서도 보여드렸듯이 계속 매출이 성장하고 이익이 늘어나고 하니까 시장이 백날 나빠도 얘들은 계속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매출이 꺾이는 시점, 얘들이 이익이 줄어드는 시점까지는 계속 이게 갈 수밖에 없는데 1차적으로 이제 이게 2차 전지 산업은 3년 전에 이제 수주가 나오는 거니까 네. 2025년, 26년까지는 이거는 다 이 구도는 변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3년까지는 그대로 갖고 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26년 돼서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그때도 저희가 봤을 때 이 우위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결국은 이제 전기차 침투가 어느 정도 이제 한 50% 정도 도달하는 시점을 저희가 보통 한 2030년 정도로 보는데 그 무렵 정도나 돼서 우리나라 한국 2차 전지 주식이 투자를 해야 이제 그동안 많이 벌었는데 이제 그만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좀 성장 섹터로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는 한 2030년 정도 돼서 고민하시면 되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착각하시는 게 전기차가 시중에 많이 좀 보이고 하니까 되게 전기차 보급률이 많은 걸로 아시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1.2에서 지금 2%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직 50배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침투율을 5%, 10% 이때서부터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고 보죠. 몇 프로죠? 그게? 5%입니다. 5%부터 갑자기 볼륨이 확 늘어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5% 그러니까 신차 중에 5%인 찍은 시점이 2021년이고요. 최근에 잘 보이시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금 5%를 넘어가는 해가 올해예요.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5%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30%까지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30%쯤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 성장 속도가 더뎌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해당되는 게 지금 중국이 거의 30%까지 와서 올해까지 내년에 좀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도 좀 30% 근처까지 와서 좀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좀 상황인 것 같고 미국은 내년부터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미국을 다 먹고 있으니까 네. 유럽은 경쟁 관계 있고 중국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남의 얘기니까. 예. 지금 저 추천주들 가운데서 예. SK이노베이션의 그 상승률, 그러니까 예. 상승한 게 아니라 오히려 15% 예,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났죠. 나는데 예, 예. 이유가 왜 저렇죠? 유가가 떨어져서 그렇죠. 아, 저거는 SOL에 대한 예,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석유 사업을 하고 요 밑에 SK 온이라는 이제 물적 분할된 자회사를 갖고 있는 구조니까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사실은 이제 그 애널리스트도 담당 애널리스트가 정유 화학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해요. 2차 전지는 담당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3%나 이런 이제 방송 보시면은 애널리스트 나와가지고 이제 배터리주 추천할 때 항상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혹은 삼성 SDI를 추천하고 그렇죠. SK 이노베이션을 추천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으실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담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업종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추천을 못 해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의 이 어쨌든 이야기하셨던 저 8개 주 둘레 8개죠. 예, 예. 지금 뭐 생각이 바뀌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예, 예. 아직도 계속 유지하신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가장 핫한 섹터 그리고 주식들이 2차 전지주. 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예, 예. 최근에 이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오르고 있는데 요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아까 왜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그 리튬 쪽으로 강력하게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니켈도 있고 이래서 이제 사실은 많이 올랐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이 포스코홀딩스 담당 애널리스트가 철강이었거든요. 그래서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계속 철강 얘기만 나오고 이제 리튬이나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문제가 많다 해서 이제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고 만나는 애널리스트마다 좀 포스코홀딩스 좀 써봐라 얘기하고 막 해갖고 이제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이 이제 저하고 좀 친한데 이제 되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김현수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하나증권의 이제 철강 담당 애널리스트하고 몇 분이 이제 코업을 해갖고 이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2차 전지 쪽 리튬 쪽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게 따끈따끈하게 이번 주에 나온 거거든요. 뭐 화요일 날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매니저들이 주식을 살 때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있냐 없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이제 좋으면 사면 되는데 이제 뭐 국민연금이다라고 생각하면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을 살 때 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없는 종목을 사면 그 사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혹시 떨어지면 왜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없는 종목을 샀냐 이렇게 의심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해주고 보고서를 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동안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는 이제 그 소재 쪽 특히 리튬 쪽 관련돼 갖고 보고서가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내가 좀 하고 있어도 사기가 좀 망설여졌는데 지금 이게 나오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더 이제 좀 더 막 빨라질 수 있는 좀 그런 좀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 이제 금양 주식이 많이 오른 것도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이제 리튬 관련주로 묶여갖고 그렇죠. 저희뿐만 아니고 뭐 미래나노텍이나 뭐 몇 개 주식도 있잖아요. 테마처럼 움직이는데 리튬. 사실 진짜는 포스코홀딩스거든요. 근데 진짜가 그동안 못 오르고 있었다. 저기 우리 이렇게 할까 제목을요? 예. 우리 금양 박 이사님의 양심선언. 예. 진짜 리튬의 왕은 포스코홀딩스다. 예. 진짜 리튬 왕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움브레 뭐 이루트에서 생산할 게 24년에 5만 톤 정도가 되거든요. 네. 저희 이제 그 칠레가 아니고 저기 콩고 민주공화국 마노노 강산이 이제 원활하게 생산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한 2만 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한 40%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분명히 포스코홀딩스가 왕이죠. 저희는 이제 뭐 저기 뭐
부하 정도, 이제 뭐 하상은 정도. 예. 어쨌든 이제 저희도 이제 2차 전지 밸류체인에서 지금 리튬을 확보하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갖고 저희가 좀 한몫 거두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포스코홀딩스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가 그동안 이제 리튬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난 이제 고난을 겪었던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리튬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가지는가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 이 관계자분들한테 뭐 하나 이제 존경심을 저희가 갖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만요. 예, 아니에요. 아 진짜로 담당자들한테 뭐 밥 한 끼 사실 생각은 없고 말로만. 제가 칭찬해 드리잖아요, 대신에.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뭐 포스코홀딩스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아서 예, 네. 예. 워낙 저 고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요즘 좀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여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네,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님과 함께 양극재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뵙도록 하죠. 예. 오늘 좋은 인사이트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